어떤 경우에 비행기가 노선에서 우회하게 될까요? 엔진 중 하나가 꺼지면 비행기가 추락할까요? 비행기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제 짐작에는 비행기에서 멀미하는 사람이 들어가기 전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쨌든 안전벨트를 매세요. 좀 흔들릴 거예요. 승무원은 탑승 직후와 이륙 직전 비행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화장실은 매 비행 전에 청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상태일 거예요. 또한 이륙 후에는 난기류로 인해 안전벨트 신호가 더 오래 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아직 지상에 있을 때 미리 화장실을 가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가 움직이기 전에 말이에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초강력 특수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리창은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객실 내부의 높은 압력이 항공기 본체에 붙어 있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 유리창이 깨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전히 사고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영국 항공 조종사인 팀 랭커스터는 조종석 창문에서 거의 완전히 빨려나왔습니다. 잘못 설치된 앞 유리창이 틀에서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선장은 승무원들이 그의 다리를 잡고 있는 상태로 20분 동안 비행기 몸체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비상 착륙 후 조종사는 거의 다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은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입니다. 1년에 1억 7천만 명 이상의 승객이 오고 간다고 해요. 하루에 거의 30만 명이죠. 상용 비행기는 작동하는 엔진이 한 개만 있으면 쉽고 안전하게 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여행할 수 있는 비행 거리가 줄기는 하겠지만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심각한 결과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작동하는 엔진 하나만 있어도 5시간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엔진 모두 고공에서 작동을 멈추더라도 조종사들은 비상 착륙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활공을 합니다. 급유나 정지 없이 세계 일주를 한 첫 비행기는 보이저였습니다. 1986년의 일이었어요. 비행은 9일 3분 44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간을 잘 지키는 항공사는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입니다. 항공편의 95%가 예정 시간 15분 이내에 운행됩니다. 270명의 승객을 태운 에어 캐나다 항공 AC033편은 2012년 14시간 동안의 비행을 마치고 호주에 착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우회하기로 결정하고 고도를 11,300m에서 1,200m로 낮췄습니다. 좌초된 요트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요트는 연료 없이 돛대가 부러진 채로 바다에서 9일을 보냈습니다. 조종사와 승객들이 요트를 찾는데 25분이 걸렸습니다. 가장 혼잡한 국제선 노선은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입니다. 겨우 300km 거리로 최단거리 국제선 중 하나입니다. 전체 여행은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82편, 매 18분마다 항공편이 있고 연간 3만 편 이상입니다. 상업용 비행기의 순항 고도는 9,100m에서 12,200m입니다. 그 정도로 높이에서 대기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70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인 러시아의 오이мя콘 마을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마을의 평균 겨울 기온은 영하 50도입니다. 비행기 타이어는 최대 38톤의 중량을 견딜 수 있습니다. 타이어 안의 압력은 자동차 타이어의 6배입니다. 또한 시속 270km의 속도로 500번 착륙을 한 후에야 교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항공기의 평균 순항 고도는 우주까지 거리의 7%에 불과합니다. 고객에게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한 첫 항공사는 알래스카 항공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1999년이었죠? 처음에 이 시스템은 소수의 승객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비행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보잉 737기의 조종석 앞유리는 약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거의 새 BMW 자동차의 가격이죠? 객실의 창문은 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약 60만 원 정도죠. 1970년대에 프리랜디아라는 항공사가 거의 무료로 승객들을 수송했습니다. 비영리로 불렸고 또한 유기농 기내식도 제공했고 물침대를 갖추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설립 1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보잉 747기는 60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전보제트기를 만드는 데는 약 43일이 걸립니다. 수화물 및 공항 보안 검색기는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직원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하루 종일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의 비행 동안 여러분의 몸은 최대 10잔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유지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탈수증은 시차도 훨씬 더 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경착륙이 항상 미숙한 조종사의 신호는 아닙니다. 어떤 날씨 조건에서는 연착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주로가 젖었을 때 항공기는 수면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종사들이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고 그러면 수상활주를 하게 됩니다. 에티하드 항공은 고객들을 위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로 레지던스인데요. 더블 침대와 별도의 거실, 전용 욕실이 있는 3칸짜리 기내 아파트입니다. 가격은 목적지에 따라 수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대기 중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축적될수록 비행 중 더 많은 난기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남기는 하얀 오솔길은 비행운이라고 부릅니다. 다름 아닌 은결입니다. 비행하는 동안 비행기는 뜨거운 수증기를 방출합니다. 배기가스로 뿜어져 나와 초저온 상층 대기에 얼어버리죠. 비행기는 정기적으로 번개에 맞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비행 1000시간당 한 번 정도로요. 요즘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전하가 단순히 항공기의 알루미늄 겉면을 흐르고 빠져나옵니다. 비행기 손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번개에 맞을 뿐만 아니라 번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항공기가 구름을 통과하여 비행할 때 동체와 공기의 마찰은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때때로 번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비행기는 고품질 공기 필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의 90에서 99%를 제거합니다. 접이식 테이블을 꼭 닦으세요. 화장실 물 내림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보안 검사 중에 빼앗긴 물건은 보통 최대 3개월 동안 공항에 보관됩니다. 또한 압수품은 국내 어떤 주소로든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온라인 경매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소지품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어요. 현대 비행기에는 다른 항공기, 산, 그리고 다른 고체 물체를 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와 다른 비행기가 16k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이 시스템은 트래픽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 거리가 8km 이하일 경우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봐요, 비행기 돌려요. 어서요. 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면의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제트 연료가 얼어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미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면 주변에 얼마나 추운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료가 엔진을 통과하면서 가열됩니다.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객실 가운데 타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난기류가 생기면 비행기 꼬리나 앞면보다 날개 위 중앙 부분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비행기 담요를 세탁합니다. 승무원이 주는 담요보다는 자신의 재킷이나 스카프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